덴뿌라는 해산물이나 채소 같은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는 요리죠. 포르투갈의 튀김 요리인 플릿이라고 하는 것과 유럽의 튀김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덴뿌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루미코 씨, 저 때 그 나가사키에 전해진 포르투갈 음식이 또 뭐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음식인데 그게 나가사키의 면물 카스텔라예요. 카스테라. 카스테라 빵이요? 빵이요. 근데 어릴 나가사키 때부터 카스텔라. 먹었죠, 어릴 네.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약간 설탕. 네. 예, 예. 그 당시 그 카스테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보관 음식으로 그렇게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요. 근데 당시 일본은 환족이나 뭐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음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거 종이 잘 떼야 돼요. 맨날 이게 긁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또 거기에 말차 가루 같은 걸 넣어서 맞아. 네, 진짜 말차 맛있게. 카스텔라, 뭐 초콜릿 맞아요. 카스텔라, 그런 게 뭐 요즘 많잖아요. 생 카스텔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식감도 다 다르잖아요. 쫀득한 네. 것도 있고. 맞아요. 막 부드러운 것도 녹아버리는 것도 부드러운 것도 있고. 있고. 자, 교수님 보십시오. 이게 음식이 나오니까 다들 흥분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수님 이제 음식 맛을 봤으니까 또 일본의 서양 음식이 굉장히 활발히 전해졌겠네요. 오히려 일본은 포르투갈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포르투갈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일본인을 개종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이때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쇼군은 일본의 전통적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1639년 포르투갈을 추방시키고 세국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후로 일본은 이제 어떤 나라랑도 교역을 안 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딱 한 나라에게만 무역을 허가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예, 오 진짜요? 와. 아까 거기 그림 나왔었잖아요. 네덜란드 그 네네. 집. 예, 힌트를 잘 챙기셨네요. 바로 포교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가 무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번엔 한 가지 제약을 내걸게 됩니다. 바로 무역이 가능한 곳을 딱 한 곳으로만 정하게 되는 거였죠. 벗어나지 말고 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가사키. 그것이 바로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부채꼴 모양을 한 섬이 보이시죠? 이게 네덜란드와 교류했던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입니다. 인공섬. 나가사키에 되지 마. 줄여서 뭐라고요? 나대지 마. 그렇지.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알지. 일본은 데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새로운 식재료와 그리고 요리법을 이제 전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교역에 많은 제약을 뒀습니다. 그건 바로 데지마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거주시키면서도 가족들을 동반할 수 없게 했고요. 와. 자유로운 외출이나 여행도 금지시켰습니다. 저기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올 수가 감옥이네.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죠. 만약 일본인이 허가 없이 네덜란드인과 만날 경우에는 바로 그냥 사형이었어요. 와. 교육도 아니네. 뭐, 교육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일본 민간인이 네덜란드인과 만날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가 전해진 식재료와 요리법은 데지마 밖으로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저긴 누가 사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당시 서양 요리들이 일본에서 대중화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고기. 그렇죠. 천황에 의해서 육식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천황에 의해서 육식 문화가 사라지게 된 걸까요? 천황이 이빨이 안 좋았나? 알러지가 있었나 봐요. 잘 씹질 못하고 자기가 못 먹으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6세기 초반에 일본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의 국교가 불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73년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과 천황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전제 권력을 행사했던 텐무천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텐무천황은 국교인 불교 교리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불교의 핵심 가치인 살생금지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천황은 이 사상의 실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육식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각종 어업, 수렵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하노니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파는 일, 기계를 이용한 창 놓기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또 소, 말, 개, 원숭이, 닭을 먹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리라. 불교로 인한 육식 금지령은 이후 시기와 금지 동물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여러 번 개정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토크 천황 때에는요, 전국의 모든 생물을 살생 금지시키고 모든 생물? 예. 그럼 아무것도 못 먹는 거네요. 전 국민이 비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비건이다. 채식주의자로. 그때는 뭘 먹어? 비건도 비건 나름이지 저거는 게다가 소에 대해서는 제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에 필수적이니까.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 농경 국가였고 소는 곡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교수님, 근데 이 육식을 좀 금지하게 한 게 불교 영향만 있는 건가요? 일본의 육식이 금지된 건 불교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당시 일본의 국교는 불교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신도가 민간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었죠. 특히 신도에서는 죽음과 출혈이 부정을 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겨져서 육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